자,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쉿 이렇게 되어 있네요. HTML 태그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우리 웹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중요하고요. 웹 프로그래머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서 HTML은 보통 화면 구조를 담당하고요. 화면의 구조를 담당하고요. 화면 내용이나 구조. 그 다음에 CSS는 모양을 꾸미는 거예요. 스타일 시트. 모양을 이쁘게 꾸미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동적으로 화면을 만들 때 써요. 움직이는 화면, 그런 거 할 때 쓰고요. 보통 HTML로 작성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종종 네이버 사이트 들어가면 CSS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두 번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CSS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요. 우리 이런 모양을 CSS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쁘게 꾸미죠. 자, CSS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맨 앞에 찾아요. 일단 선택자 찾아요. 태그를 찾아요. 모양을 변경할 애를 찾아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변경할 내용을 기술해요. 컬러를 블루, 폰트 사이즈를 12픽셀로 찾아서 변경하고, CSS 문법이 이게 다예요. 찾아서 변경하고. 속성명하고 속성값은 콜론으로, 하나의 속성명과 속성값은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있죠. 잘 보세요. 태그 쓰고요. 선택자 찾는 작업을 하고요. 중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속성과 속성의 값, 컬러, 블루, 이런 식으로 기술해요. 쭉 기술하고. 자, 그 다음에 CSS 주석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 자바 주석인데 동일해요. CSS 주석은 여러 줄 주석이요. 특이점은 자바 같은 경우는 한 줄 주석도 제공하거든요. 근데 CSS에서 한 줄 주석은 제공하지 않아요. 종종 실수하는 경우 있어요. 에러 나는데 에러를 못 찾아. 한 줄 주석 에러를 만들어요. CSS에서 에러는 찾기가 어려워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줄 주석은 허용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게 간단히 CSS를 사용해 본 결과예요. 일단은 HTML 기존 코드의 헤더 부분에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기술하고요. 그 안에다가 CSS를 기술해요. 이렇게 CSS를 기술해요. 주석이고요. 찾아요. H1 태그를 찾으래요. 그 다음에 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 보더를 2픽셀, 솔리드, 레드, 2픽셀의 실선의 빨간색 모양으로 바꾸래요. 그래서 평상시 H1 태그를 보면 왼쪽처럼 이렇게 생겨 있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면 이런 형태로 바뀌겠죠. 자, 이거 쳐서 확인해 보세요. 시간 좀 스타일 시트를 이해하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타일 시트 요 태그가 없을 때는 요 왼쪽 거처럼 나오죠. H1 태그. 근데 있으니까 우리가 스타일 시트 준 대로 나오고 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 보더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우리가 기술한 대로 보더죠. 이게 보더. 이게 백그라운드 컬러고요. 이렇게 나오던 게 스타일 시트 없으면 이렇게 나오던 게 적용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사용 방법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CSS가 뭔지 이해될 것 같아요. 이거 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은 얘기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 하신 분은 다음 거 해보세요. P 태그를 찾아서 백그라운드를 그린으로 바꾸라는 소리예요. 보더, 이 픽셀, 솔리드 블루, 텍스트 얼라인 센터, 글자 가운데 정렬, 테두리 이 픽셀의 솔리드 블루로 하라는 얘기고요. 이 테두리죠. 얘는 바디를 찾아서, 바디가 뭐 거의 브라우저 전체죠. 실버로 바꾸라는, 백그라운드 색깔을 실버로 바꾸라는 거고요. H1을 찾아서 컬러, 폰트를 블랙, 폰트 사이즈를 50, H2를 찾아가지고 옐로우로, H3를 찾아서 블루. 자, 그래서 H3는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2는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H1은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바디는 이 바디 부분에 해당하겠죠. 자,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것도 볼까요? CSS 위치, 사용 위치. 우리 인라인 CSS 방식이 있고 인터널 CSS, 익스터널 CSS 방식이 있어요. 인라인은 태그에 직접 옆에 기술을 하는 거예요. 권장하지 않아요. 급할 때 쓰지 권장하지 않아요. HTML 태그에 스타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 기술하시면 돼요. 스타일 CSS를 기술하시면 돼요. CSS. 그럼 H1에 적용되고 P에 적용되고 권장하지 않아요.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이 인터널이에요. 하나의 파일 안에 여기 헤더 부분에 기술을 하는 거죠. 얘도 권장하지 않는데 제일 많이 써요. 실습할 땐 이게 편하니까 스타일 안에 CSS를 구현하는 형태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익스터널 방식을 쓰라고 권장해요. 얘는 파일이 분리돼서 구현하는 거고요. 짜증나니까 실습할 땐 보통 인터널을 쓰고요. 익스터널은 CSS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같은 폴더에, HTML이랑 같은 폴더에 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CSS를 기술해요. 그리고 헤더에다가 금방 만든 파일 이름을 링크해요. 이렇게 링크해요. 그러면은 적용이 돼요. 이 파일 안에 기술한 내용이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돼요. 링크를 걸면 적용이 돼요. 권장해요. 근데 귀찮으니까 보통 교육할 땐 이거 써요. 자, 이거 파일 분리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고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하세요. 같은 폴더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CSS 같은 경우는 수정한다고 적용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파일을 분리하면.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죠? F12 눌러가지고 네트워크에 디서블 캐시라고 있어요. 이거 체킹한 요 창 띄워놓고 새로 고침 해보세요. 그럼 적용될 거예요. 종종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브를 사용하면은 뭐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툴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업데이트 화면 사용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혹시 안 되면 캐시 문제일 수 있으니까 브라우저 켜놓고 네트워크에 디서블 캐시. 자,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F12 눌러가지고 탭에 네트워크에 디서블 캐시
여기 띄워놓고 작업하시면은 문제없이 해결이 될 거예요. 자, 파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해보세요. 자, 구글 폰트 쓰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 사이트 가서 찾아요. 원하는 폰트를 찾아요. 찾았으면 여기 뭐 선택해요. 그럼 이렇게 뜨죠. 여기 링크 이거 복사해서 헤더 부분에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CSS에서 이거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간단히 쓰시면 되고요. 자, 거기서 뭐 폰트 패밀리, 얘가 실제 그 본인이 사용할 폰트 이름 써주면 돼요. 이게 나는 폰트 이거 쓸 거야, 이름 써주면 돼요. 폰트 이름을 여러 개 기술하면 첫 번째, 폰트는 없을 경우가 좀 있죠. 특정 지역에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처리가 돼요. 자세한 거는 그냥 폰트 뭐 대충 쓰시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쓰시면 힘들어요. 뭐 여기 관련된 뭐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뭐 이 폰트 쓸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폰트 스타일, 얘는 노멀 값은 일반적인 형태로 출력, 이태릭은 기울여서, 폰트에 있는 폰트 관련 CSS예요. 폰트 스타일, 그냥 일반 글씨로 쓸 건가, 이탈릭 약간 기울여서 쓸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폰트 웨이트, 굵기 지정할 수 있어요. 100부터 900까지 지정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베리언트, 대문자를 소문자 크기에 맞춰서 출력, 이런 게 있대요. 폰트, 한 번에 여러 가지 속성을 적용하는 거네요. 모르는 것들은 챗GPT나 웹에 좀 검색해서 이거 다 외우고 다닐 순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써놓은 게 있어, 복사해가지고 이거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설명이 나와요.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잘 설명해 줄 거예요. 이걸 대충 이렇게 쓰는구나, 그렇게 알고, 이 의미가 뭐냐 대충 알잖아요. 이거 선택자고, 얘는 속성이고, 이게 속성이 값이잖아요. 근데 얘를 몰라, 내용을 몰라. 그럼 챗GPT한테 복사해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럼 지가 알아서 다 설명해줘요. 다 외우고 다닐 수가 없죠. 기본적인 거는 쉬운 책을 보세요. 쉬운 책을 쭉 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챗GPT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W3 스쿨 보면은 HTML 있죠. 뭐 영어라서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클릭해 보면 얘가 더 쉬워요. 한글 책보다 얘가 더 쉬워요. 번역 잘 돼요. 거기 뭐 읽는데 문제 없어요. 번역하시면. 그리고 CSS도 보세요. 대충 쉽고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보기 편해요. 자, 그래서 요거 폰트에 있는 스타일들 기술한 거예요. 폰트 선택, 특이한 폰트들 추가하는 방법은 아까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등록한 폰트 사용하는 방법, 찾은 태그에 이렇게 붙여 넣으면 되겠죠. 윈도우즈에
얘네들은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폰트인 것 같죠. 그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폰트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시면, 그냥 얘만 쓰시면 돼요. 등록 없이. 그리고 이거 없으면 얘, 없으면 얘, 그런 식이에요. 여러 개 돼 있는데 그런 식이고요. 얘가 폰트 등록한 거네. 얘는 밑에 공간이 있어서 따옴표로 묶어준 거예요. 얘는 공간이 없어서 따옴표 안 묶은 거고요. 이게 하나의 폰트예요. 이것도 하나의 폰트. 얘도 하나의 폰트. 폰트 2개 쓴 거는 3개 쓴 건가? 얘도 폰트겠죠? 얘네들은 폰트가 아니에요. 모양이에요. 이게 폰트 끝에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할 거냐. 근데 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충 폰트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필요할 땐 검색해 보세요. 야,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자, 이건 얘는 폰트예요. 이것도 폰트고, 얘도 폰트일 거예요. 기억상. 얘 따옴표 묶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백이 들어 있어서 따옴표를 안 묶으면 이게 하나의 폰트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하나의 폰트다, 그런 의미로. 왜냐면 띄어쓰기 하면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쌍따옴표로 묶어준 거예요. 하나의 폰트에 문자열 안에 공백이 들어 있어서 폰트 쌍따옴표로 묶어준 거예요. 자, P1에는 요 폰트 쓸 거다. P2에는 이 폰트 쓸 거다. 보면 클래스 돼 있죠? P1. 클래스하고 아이디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 스타일 시트에서 클래스 찾을 때는 이렇게 앞에 점을 찍어요. 점 P1. 보세요. 얘가 찾아져요. 점 P2. 얘가 찾아져요. 점 P3. 얘가 찾아져요. 클래스 이름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P 하면 P 태그를 찾는 건데, 점 P1 하면은 얘를 찾는 거예요. 클래스 P1. 얘를 찾는 거예요. 점이 클래스라는 의미예요. 클래스 속성 중에 P1을 찾아라, 그런 소리예요. 봅시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폰트 속성들을 좀 다시 확인해 보면, 자, 위에 금방 지금까지 한 것 좀 정리해 볼게요. 구글 사이트 들어가서 폰트 설정하는 방법 설명해 드렸죠. 선택해 가지고 링크를 헤드에 복사해 넣고, CSS를 사용할 태그에, 폰트를 사용할 태그에 등록하면, CSS에 등록하면 된다 그랬죠. 폰트 패밀리, 얘는 뭐야? 문자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 내가 사용할 폰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 뉴 로맨, 요런 이름의 폰트를 쓰겠다는 소리고요.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를 의미해요.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생략. 필요할 때 검색해서 크기에 대해서, 글자 크기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보통 픽셀로 숫자 크면 큰 글씨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나중에 검색하시고요. 간단히 설명해 놨는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스킵하고요. 자, 폰트 패밀리 사용 방법이에요. 금방 설명했던 폰트 사이즈랑 폰트 패밀리 사용 방법. 그 다음에 더 많은 폰트 정보네요. 폰트 스타일, 노멀이냐 이태릭이냐. 노멀은 이게 노멀이고요. 얘를 기울여서 쓰면 이태릭이고, 폰트 웨이트 굵기예요. 노멀, 이게 노멀이고, 볼드 좀 진해진 거고요. 볼더 더 진해진 거, 라이터 얇아진 거고요. 100에서 900까지 숫자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900이 두꺼운 거고요. 100이 얇은 거고요. 수치로 웨이트, 글자로 굵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리언트, 폰트 베리언트, 노멀 일반적인 글이고요. 스몰 캡, 대소 문자 관련되네요. 스몰 캡
알파벳은 시작을 대문자로 하죠.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기술하라는 소리예요. 스몰캡. 폰트 요거 합쳐가지고 하나의 속성으로 여러 개의 값을 설정할 수 있어요. 폰트, 이태릭, 볼드, 20 SEREF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맞는 설정으로 폰트를 지원한다는 소리예요. 자, .normal이란 클래스를 찾아서 걔의 폰트 사이즈는 노멀로 하고 폰트 웨이트는 900으로 해주세요. 아까 클래스라 그랬죠. normal 얘를 찾아서 이 스타일 시트는 여기 저장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이 스타일 시트는 여기 적용이 되고 이 스타일 시트는 여기 조정이 되고 이 스타일 시트는 여기 조정이 되겠네요. 적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확인하세요. normal 일반에 엄청 두껍게 나오겠네요. 900이니까. 그 밑에 것도 이탈릭에 약간 비스듬한 글씨로 길게 나올 거고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형태로 바뀔 거예요. 글자가 이 부분이 맨 마지막 건 약간 기울어져서 굵게 폰트는 20픽셀 글씨가 커지겠네요. 세리프 얘는 글자 폰트를 보통 이렇게 끝날 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모양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표현해달라, 이런 폰트를 이렇게 표현해달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검색해 보세요. 자, 폰트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가 뭐 폰트 솔직히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 폰트 건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대충 알고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폰트 있으면 찾아서 하고요. 아이콘 사용하기예요. 아이콘도 무료 아이콘들이 많이 있어서 사이트마다 사용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무료 아이콘 이렇게 검색하시면 뭐 많은 사이트 있겠죠. 그리고 보통 사이트에서도 사용 방법 제공해 주고요. 저작권 없는 무료 아이콘 사이트 추천 15개 이렇게 있네요. 보시고 심심하면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하겠죠. 아이콘 파인더 예전에 많이 쓰던 건데 아이콘 파인더 이런 사이트들 가가지고 뭐 검색하면 애플 본인이 필요한 걸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도 예전에는 거의 풀이었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선택하는 거 있죠. 프리 그리고 라이센스 전체 기본 라이센스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게 아마 상용적으로 사용해도 무료라는 얘기일 거예요. 프리에 이거 선택하시면은 무료로 쓸 수 있는 아이콘일 거예요. 정확한 건 꼭 본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라이센스 정책은 맨날 바뀌기 때문에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봐야 돼요. 프리라고 써 있다고 프리가 아니에요. 기본 라이센스.